자, 해봅시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테스트 1에서 16번, 19번 이렇게 두 질문 할 겁니다. 자, 16번 시작해보자. 자, 보시면 Consider the old saying, a little learning is a dangerous thing. old saying이면은 진짜 말 그대로 옛날 말 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지만 속담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해석본 보면은 속담이라고 정말 나오네. 그래서 속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A little learning. 조금만 배우는 건 위험한 거야. 이런 속담이 있대. 근데 이거를 해석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요거지. 어설프게 알면 위험하다. 이런 거겠지. As individuals, 어떤 개인으로서 우리는 빠르게 정보에 접근을 합니다. That help us, 우리를 도와주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we often lack the ability to make sense of it. 저기서 make sense of, 이해하다인 거 알지? 우리 3학년이잖아. 그래서 정보에 접근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결여되어 있어. 또는 to use it appropriately, 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결여되어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투부정사하고 여기 나오는 투부정사하고 서로 병렬이구나. 뭐 할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ne of us, 우리 중 한 사람은 has a brother,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의사래. He encounters this problem on a daily basis. 자, on a daily basis는 매일매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표현 덩어리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encounter, 이거 만나다라는 뜻이지. 해석자 한번 볼까? 마주친다라고 나와 있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매일매일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덧붙일 수도 있어. 그는 그게 그렇게 좋지 않아. 매일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인카운터라는 단어를 혹시 몰랐던 사람들은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이거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 자, patient show up. 자, show up이라고 하면은 등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등장합니다. with 뭘 가지고 자가 진단이라고 해석을 해보자. 자가 진단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근데 종종은 정확하지 않은 자가 진단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자가 진단은 뭐로부터 얻어진 자가 진단이냐면 spending a couple of hours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한두 시간 정도, 한 2시간 정도, 몇 시간 정도 보내고 나서 얻어진 자가 진단. 이렇게 가시면 되겠는데, 자, a couple of라는 말을 해석을 할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첫 번째가 정말 말 그대로 두 개를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어. 커플이라는 말이 어쨌든 두 개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아니면 그냥 몇몇의라고 해석을 해도 돼. 굳이 두 개의 의미를 살릴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a couple of hours면은 2시간이라고 해석해도 좋고 몇 시간이라고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해석지 한번 보자. 해석지에는 두서너 시간 몇 시간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 근데 뭐 이거 가지고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렇게 뭐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겠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자. derive from. 자, 요거 가지고 학교에서 문제를 이렇게까지 낼까 싶기는 해. 근데 한번 적어는 볼게. 자, derive라는 단어가 타동사로 쓰이면 derive A from B. 요거를 해석할 때 A를 얻다, B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 A를 얻다, B로부터. 자, 수동태 만들어 봅니다. A is derived from B 하면은, 자, 그러면 요 부분만 해석을 한다면 A가 얻어진다 B로부터라고 해석하는 요 덩어리에서 보라색으로 밑줄 친 요 부분만 이제 해석을 꺼낸다면 어떤 뜻일 거냐면 어디로부터 얻어진 이라고 해석을 하겠지. 됐어? 그래서 derived from 이라는 말이 뭐뭐로부터 얻어진 이라고 해석을 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어. derive from 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동사인데 자동사로 쓰였을 때, 자동사로 쓰였을 때 derive from 이라고 하면 이거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뭐뭐로부터 유래하다 라고 해석을 하거든.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ing 형태를 한번 붙여보자.
deriving from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거고 얘가 무슨 뜻일 거냐면 뭐뭐로부터 유래하는 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특이하게도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derived from이라는 말, 뭐뭐로부터 얻어진이라는 말하고 deriving from, 뭐뭐로부터 유래하는 이라는 말이 사실상 같은 말이 돼버려. 웃기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학교에서 문제를 낼지 안 낼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derive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된다, 둘 다 가능한 동사다라는 점을 가지고 좀 이런 장난질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derived from이라고 써도 어법적으로 물론 맞겠지만 deriving from, ing를 써도 이게 어법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지?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자, 넘어가 보자. 우리 지문 내용 모르면 안 돼. 지금 뭐냐면 어설프게 아는 거 진짜 위험하다 하면서 이제 예시를 꺼냈는데 이제 이 글쓴이의 브라더가 의사래. 근데 환자들이 인터넷 그냥 한두 시간 정도 끼적끼적 해보고 나서 약간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의사한테 온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의사 앞에서 아는 척을 한다. 이런 얘기겠지. 자, it is the same in business. 비즈니스에서도 똑같습니다. 시니어 executive면은 시니어는 이제 뭐 직급이 높다라는 말일 거고 executive는 임원이지. 뭐라고 할까? 고위 임원이라고 하나? 고위 경영진이라고 하네. 고위 경영진이 second guess, 이게 사후 비판하다라고 해석지 아마 써 있을 거야. 사후 비판.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는 거지. 나중에 가서 막 이렇게 태클 건다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보자. 고위 경영진이 사후 비판을 한다. 하급자한테. subordinate. 스펠링 잘 봐. 스펠링 조금 어렵지? 왜 비판을 하냐면 their corporate IT system, 그 회사의 IT 시스템이 그들에게 line of thought, 시야를 제공해 주거든. down to, 어디까지? 자세한 plant level data까지. 자, 지금 이거 뭔 소리인지 안 되지. 자, 설명을 조금 더 해줄게. 내용 먼저 얘기를 해보자. 이게 뭐냐면은 비즈니스, 회사에서도 똑같아. 뭐냐면은 그 회사에는 뭐 예를 들어서 CCTV 시스템 같은 게 너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높으신 분들이 저 이제 말단 직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까지 CCTV로 다 감시가 가능한 거야. 그러면서 CCTV를 이렇게 다 보면서 아, 저 직원은 뭘 하고 있네, 뭘 하고 있네 이렇게 보다가 뭔가 CCTV로 보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고위 경영진이 부하 직원을 불러. 나중에 가가지고 너 뭐야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막 태클을 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글쓴이가 봤을 때는 얘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글쓴이는 아까 전에 의사하고 환자 얘기에서 환자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딴지를 거는 게 글쓴이는 싫었던 거잖아. 근데 그 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직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아는 것도 아니면서 CCTV로 좀 보고 나서 나중에 딴지 거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이제 비판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해석을 다시 한번 볼게. 고위 경영진은 사후 비판을 합니다. 하급자가 이제 의사에 해당하는 사람이겠지. 하급자를 비판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CCTV가 그 경영진에게 시야를 제공해 주거든. CCTV를 통해 경영진이 볼 수 있거든. 어디까지? 자세한 공장 수준의 데이터까지. 플랜트가 공장이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보통은 부하 직원들은 뭐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받아들이기 편하나? 공장에서 뭘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해를 해보자. 해석지 한번 보면은 사실 뭐 해석지에도 다른 해석이 써 있진 않아. 자, 다음 거 봅시다. At a societal level, 사회적 수준에서 봤을 때 people believe, 사람들은 믿어. They have the right to information, 그들이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 어떤 정보? That is in the public interest, 대중의 이익. 대중의 이익, 그러니까 이런 거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나도 그거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 라고 사람들이 주로 생각을 한대. 됐지? 그래서 이제 글쓴이가 위키리크라는 걸 한번 생각해봐 하고 이제 중간에 말을 끼워 넣어줬어. 근데 난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 약간 몰라, 넘어갈게. 하지만 they are rarely capable of interpreting and using it in a sensible way. 하지만 그들은 부정어지. 그들은 뭐 할 수 없냐면
해석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어. 그것을 분별 있는 방식으로. 이런 말이야. 다시 한번 읽어보자. 사회적 수준에서 사람들은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믿냐면 자기들도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작 해석 못하고 사용 못해. 분별 있는 방식으로 하면서 이제 글이 끝났어. 그래서 자, 환자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나서는 애였지. 그 다음에 고위 경영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간섭하는 사람이었지. 그 다음에 사회의 사람들, 사회의 대중. 얘네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라고,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고, 나도 그거 정보 가질래 하다가 막상 제대로 사용도 못하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글쓴이가 볼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글 주제 적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적어보면은 어설픈 지식의 위험성이라고 적으시면 되겠고, 얘네들이 같은 대상이다. 요거는 당연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센서블 나왔으니까 적고는 가자. 안 적긴 조금 찝찝하지. 우리 내신할 때 항상 하는 거니까. 센서블이라고 하면은 뭐 분별 있는 약간 똑똑한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센서티브. 이거 뭐지? 민감한이란 뜻이지. 기억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16번 질문했고 19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19번. 자, 19번. 첫 번째 문장 보면은 In our everyday lives, 일상에서 we constantly use causal language. causal language면은 인과 언어겠지? 인과 언어. 그러니까 글 전반에서 이제 약간 인과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게 예상이 돼. 다음 문장 보시면 잠깐만. 다음 문장 보면은 때때로 this employs the word cause. 자, employ라는 단어는 우리 뭐라고 알아? 고용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지. 근데 고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적용하다, 아니 뭐 사용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때때로 이것은 사용합니다. 뭐를? caus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caus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혹은 그 파생어를 사용합니다. 하고 글쓴이가 이제 예시를 들어준대. 예를 들어서 She went through a red light. 그녀가 빨간불일 때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리고 사고를 유발했어. 이런 얘기를 한다. 또는 언어를 사용할 건데 그 언어는 implies that something was caused. 무언가가 유발되었다고 암시하는 언어. 예를 들어서 나는 늦게 도착했어. 왜냐하면 항공편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사용을 한대. 그래서 여기 나오는 5월 기준으로 굳이 병렬을 따져보자면 이렇게 병렬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것은 employ, 사용한다. cause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뭐하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됐지? 자, 지금 두 가지 예시를 보여줬는데 둘 다 보면은 인과를 밝히고 있는 거지. 첫 번째 예시를 보면은 빨간불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사고가 났어. 인과지. 또 다음 거 보면은 항공편을 놓쳤기 때문에 지각했어. 원인 결과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살면서 인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자, in common speech. 일반적인 말에서 common speech, 일반적인 말 뭐 이렇게 해석해보자. We do not distinguish between things caused by human behavior or non-human events. 우리는 인간의 행동 또는 인간이 아닌 사건들, 그러니까 인간과는 상관없는 사건들에 의해서 유발되어진 것들 사이에서 굳이 구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brakes failed.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 그리고 이것이 자동차가 충돌하게 유발했어. 이런 식으로. 사실 보면 이거는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 인간의 행동은 아닌 거잖아. 근데 이런 거 굳이 뭐 인간이 잘못한 거냐 기계가 잘못한 거냐 이런 거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our everyday causal language.
우리의 일상적인 인과 언어는 good enough for everyday events. 일상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굿합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는데, 글쎄 여기서 굿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할 때 좋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지만 굿이라는 단어가 충분한, 타당한이라는 의미도 있거든. 내가 볼 땐 여기서는 타당한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말이 부드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good enough, 자 이거 어순 기억해야지. 우리 3학년이니까 이거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래도 안 쓰고 넘어가면 좀 섭섭하지. 자, 형용사, 부사 뒤에서 enough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명사 앞에서 enough를 쓰는 거야. 그래서 good이라는 형용사 뒤에서 enough를 썼구나, 어순 잘 지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however, 자, however에 세모 쳐보자. 그런데 in the science, 과학에서는 we require more precision. precision, 정확성이라는 뜻이야. 우리는 더 많은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자, however를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인과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인과적인 언어들은 충분해, 뭐 그 정도면 뭐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근데 과학에서는 더 정확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여기가 약간 전환점의 느낌이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 과학에서는 더 정확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자, 그래서 일상에서 인과 언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however로 나왔구나. 그런데 과학에서는 정확성이 필요해. 정확성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글쓴이가 지금 말하는 말의 전개, 글의 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단어만 한 번 더 적어볼게. 자, precise라는 단어가 보여. 자, 이건 썼다가 지울 거니까 잘 받아 적어보자. precise라는 형용사거든. 정확한이라는 뜻이야.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만한 단어 중에 exact, 요것도 정확한이지.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다. 근데 생긴 거 비슷한 단어 중에 conci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ncise, 얘는 간결한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precise, concise 구별하는 거 정도는 혹시나 라는 마음에 공부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자, 적어놓고. 자, 다음 문장 볼게. pharmacologist, 뭐라고 나와? 양리학자, 이렇게 나오네. 양리학자. 그러니까 봐봐, 벌써 과학 얘기를 하는 거지. 양리학자들은 정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예시로 들겠다는 게 딱 느낌이 오지. 양리학자들은 must specify, specify는 정확하게 이제 명시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얘네들은 정확하게 명시해야 돼. 정확한 약 복용량을, 정확한 약의 복용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That will cause the desired effect. 원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정확한 약 복용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는 실제로 maximum safe dosage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야 합니다. 뭐라고 할까? 최대치 안전한 복용량. 그러니까 요만큼까지는 안전해. 그 최대 맥시멈을 알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마찬가지로 accident investigator,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 사고를 조사하는 사람들은 요구받습니다. 뭐 하라고 요구받냐면 closely specify, 아주 뭐랄까 되게 자세하게 명시를 하라고 요구받습니다. 환경을, 상황을. that caused a crash, 그 자동차 충돌 사고를 유발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명시하라고 요구받습니다. 그렇지? 뭔가 과학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정확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인 거잖아. 그러면서 과학에서는 정확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쭉쭉쭉쭉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단어 썼다가 지울 건데 specify가 방금 전에 정확하게 명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비슷한 단어로 이런 거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articulate라는 단어가 있거든. articulate.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웁니다. 얘는. 자, though in the social science, 비록 사회과학에서는 그런 정확성이 요구되어지진 않지만, 사회과학에서는 그런 정확성이 요구되어지진 않겠지만, 또는 indeed possible,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요구되어지지도 않고 그거 가능하지도 않지만 인과 설명은 요구되어집니다. To go beyond common sense. common sense는 상식이란 뜻이야. 그래서 상식을 넘어서는 갈 거라는 기대를 받습니다. 상식을 넘어설 거라는 기대를 받습니다. 이해돼? 자, 보통 사회과학이라고 하면 이게 정확하게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인과를 밝히는 설명이 어느 상식 수준은 넘어서야지, 그치? 어느 정도 이상은 정확해야지라는 기대를 받습니다. 실제로 인과 설명은 중심적인 특징이야. 사회과학에서도 인과 중심적인 특징이야. 왜냐하면 많은 질문들이, 비록 대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질문들이 뭐에 관한 거야? Why something is the case. 왜 무언가가 사실인가? be the case는 사실이다라는 뜻이잖아. 정말로 그러하다 이런 얘기겠지. 그러니까 왜 무언가가 정말로 그러한가? 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질문이 왜 그런 거야? 라는 인과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과학에서도 인과가 중요합니다.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자, 대부분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게 이거야. 이거 if는 비록 뭐일지라도 라고 해석해.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하면 말이 되게 이상할 거야.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는 정확성이 요구되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접이 한 번 더 나와. 그런 데 있잖아. 그래서 적을게. 그런데 specifying what a cause is that goes beyond common sense까지 하고 여기가 동사 이렇게 체크를 할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해석을 여기서 한번 끊어보자. 자세히 명시하는 것은 원인이 무엇인가 자세히 명시하는 것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로 수식해. That goes beyond common sense. 상식을 넘어서는 그 원인이라는 게 뭔가를 자세히 명시하는 것은 is not straightforward. 뭐 쉽지는 않습니다. 깔끔하고 쉽지는 않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쓴이가 뭐라고 얘기를 해? 상식을 넘어서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다 된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글의 주제가 요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 글의 주제는 사실 여기에 가깝지. 마지막은 그냥 한번 딱 덧붙이는 말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요 정도가 주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